안녕하세요. 광고인 김시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빛났던 순간, 빛났다 그러면은 무슨 상 받은 거잖아요. 사람이 누구나 인정받으면 즐겁게 마련이니까. 저는 2007년에 제일기획에 재직할 때 삼성생명이라는 클라이언트를 모시고 인생은 길기에라는 캠페인을 해서 대한민국 광고대상의 대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즐거웠죠. 그 이후에도 큰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하나 즐거울 때가 언제일까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빛날 때, 그럴 때 또 빛난다고 봐요. 저는 자랑 같지만 책을 광고인으로서는 드물지 않게 많이 썼습니다. 그동안 4권을 썼는데 책 써서 책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책을 가지고 책의 추천사를 써주신 학생분들이나 옛날에 제가 모셨던 분들이나 이럴 때 제일 기쁘고 빛이 납니다. 요즘에 제가 특히 이제 현업을 떠나서 성균관대 학생분들도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런 그 후배들이나 그런 학생들이 교수님 얘기를 듣고 힘이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제일 기쁜 것 같아요. 광고 대행사, 광고인의 직군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AE, 그래서 어카운트 executive, 그래서 기획자, 플래닝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프로모션, 이벤트 하시는 분들 여러 직종이 있는데 저는 어떤 광고인이었냐? 크리에이티브까지 만들 수 있는 광고인이었다고 남들이 얘기해줘요. 너는 지금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다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 광고 대행사, 또 플랫폼 비즈니스 하는데 또 스포츠 야구단의 자문 역할, 전략 헤드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을 만나죠. 그리고 칼럼을 한 달에 2개씩 7년 동안 써왔습니다. 그리고 책을 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줍니다. 인생은 관계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수많은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서로 매칭시켜서 험한 세상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다리가 돼줄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매너리즘 누구나 빠질 수 있죠. 슬럼프일 수도 있고요. 요즘에 정신병 같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면 경쟁 사회고 피로 사회고 노동 사회고. 그럼 저는 어떻게 했느냐? 술을 마셨죠. 경쟁 PT라 그런 게 있어요. PT에 떨어져도 마시고 이겨도 마십니다. 이기면 기뻐서 마시는 거고 떨어지면 서로 위로하려고 마시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패배를.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있으니까 여행 갑니다. 보세요. 여행은 새로운 데이터나 정보를 만나는 것이죠. 일 속에 파묻히면 더 큰 자양분을 얻지 못해요. 여행을 가서 스페인도 가보고 제주도에 가서 일주일 동안 올레길도 걸어보고 거기에서 느끼는 인간이 자기를 숙성시키고 자기를 되돌아보려는 힘은 이거 놀라운 겁니다. 자꾸 자신의 내면을 되돌아보고 곱씹어보고.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 곱씹어보는 산책의 시간도 있기도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이랑 만나요. 다 낯설잖아요. 여러분들은 명륜동을 다니던 어디를 다니던 맨날 가던 길을 가잖아요. 그거는 그냥 있던 거를 숙성시키는 기간이고 거기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풍광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것을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정신의 면역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너리즘에 빠지면 여행을 다녀요. 그거야말로 저한테는 아주 명확관한 답인데요. 대통령도 밥 삼시세끼 먹죠. 손흥민도 밥 삼시세끼 먹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면 세수하겠죠. 밥을 먹고 나가겠죠. 배가 아프면 약을 먹을 겁니다. 광고라고 하는 건 생활의 문제예요. 물론 철학과 사회학을 배워서 락강이든 뒤륙갱이든 자살론을 하든 이런 거는 저도 공부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 바탕 안에 인간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배우는 것이고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생활적 관점이죠. 그럼 생활적인 관점을 어떻게 쌓아가느냐? 그것은 교과서에 있지 않아요. 크리에이티브는 교수님의 말을 많이 듣거나 교과서를 많이 보면 더 딱딱해져요.
여기 길을 걸어오다가 비가 오니까 차분해져가지고 오른쪽에 한옥으로 된 커피숍이 있고 뭐가 있고 여기 있고 뭐가 있고 그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유명한 광고인이 그런 말을 했죠. 장수풍뎅이를 보지 않은 사람은 장수풍뎅이를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크리에이티브 할 수 없습니다.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관찰과 나만의 스토리가 그거랑 붙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듭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라이프의 관점, 생활자적 관점이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순간순간에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블로그를 2개를 운영하는데 하나는 뭐 다른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제가 하는 거에 창틀에 뭐가 있냐면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따뜻한 세상이에요. 저는 디지털 세상일수록 지금 개인주의와 코로나와 마스크 쓰셨잖아요. 거리를 둬야 되잖아요. 우리는 분절돼 있습니다. 거기다 디지털 그러면요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 속으로 모든 얘기들이 일로 다 들어가죠. 따로따로 살아가죠. 그럴수록 저는 아날로그적인 컨텐츠, 휴머니즘 같은 컨텐츠, 따뜻한 사람들이 만드는 것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마켓 안에 ing가 있잖아요. ing는 뭐냐면 오늘날의 문제라는 뜻이죠. 브랜딩도 그렇고 어드버타이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의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광고인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트렌드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트렌드를 알아야 반발 앞서서 무엇을 내놓을 수 있어요. 지금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 선한 영향력, 그 다음에 트렌드, 예지력 이런 겁니다. 반발 앞서서 보는 거. 가장 중요한 게 연결력이에요. 연결력. 크리에이티브의 본질은 무엇과 무엇을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사회학을 공부하든 철학을 공부하든 뭔가를 연결시켜서 새로운 것을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맞닿는 모든 부분에 연결력을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좀 만들어내는 이런 일을 하고 싶죠. 약간 개념적이고 관념적이었나요? 그렇습니다. 나로서 빛난 게 뭐 아빠도 될 수 있고 취직해가지고 합격 통지서를 받을 때도 참 좋았고요. 제가 했던 일이 뭐 누구한테 참 좋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럴 텐데 제 반대 얘기를 하나 해보면 2019년의 일입니다. 우부 발리에를 갔어요. 거기에 어떤 운전사를 만났어요. 끄뜨기라는 운전사입니다. 계속 저를 쫓아가면서 언제 왔습니까? 어디로 갈 겁니까? 이러면서 저를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끄뜨기는 내 돈을 원하는구나. 그래서 피곤하게 호객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계속 웃더니만 나를 손을 잡아 끌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끄뜨기네 집은 머스카게도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갈링안 꾸닝안이라고 있어요. 우붓에 발리에 가면 그 사람들 우리의 설날 축제 같은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를 소개를 시켜줬고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먹여줬고 그들의 신이 농토의 신이라는 거 물의 신이 얼마나 어떤지를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농토는 어마무시하게 넓었습니다. 저는 그 끄뜨기에 되면은 가난한 처지였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책을 다시 썼습니다. 제가 옛날에 말이 많았거든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요점 정리도 잘 안 되고 지욕심에 그 남한테 이렇게 퍼붓는 말이 많았던 것이죠. 근데 끄뜨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끄뜨기랑 헤어질 때 끄뜨기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이 다시 발리를 오면 선생님의 발이 돼드리겠습니다. 칭찬을 받아서 너가 잘한다 그랬을 때 젊은 시절에는 제가 좋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단점을 고쳐주거나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 때 요즘에는 기쁜 것 같아요. 저를 제 동료나 제 친구나 제 선배들은 열심히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를 26시간을 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치 않는 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열심히 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미덕. 사람들이 저를 볼 때 팔색조다, 참 다채롭다, 무슨 일을 7, 8가지를 하면서 저렇게 프리랜서 생활을 저렇게 하느냐 뭐 이런 칭찬도 하고 그런데 그거는 전술적인 저의 인생의 운용이고요. 전략이라는 건 변치 않아요. 열심히 하는 건 못다. 그래서 저는 본질은 잃지 않되
적응력, 유연성 이것은 변치 않는 조화, 균형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자랑을 하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직업병이요. 이거야말로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네요. 뭐냐면 모으고, 그죠? 지식은 모읍니다. 일단은 모아야 돼요. 여러분들 주위에 이상한데 그럼 모아야 돼요. 그걸 모으라고 스마트폰이 있는 거죠. 사진을 찍을 수 있잖아요. 거기 구글 킵이든 에버노트든지 뭐로 하면 메모장을 쓰든 다 모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해봐야 돼요. 모으고 기록하고 똑같이 필사한다 그러죠. 전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 필사하다가 맥락을 바꿔서 자기 리포트, 어떤 그 주제 세미나 거기에 그동안 모아놨던 거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지식과 데이터나 정보를 자기의 문제 상황에 붙이는 거예요. 광고인은 라이프기 때문에 늘 글을 모았어요. 흉내를 냈어요. 그림을 봤죠. 글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거를 메모하고 기록하고 필사하고 따라하고 맥락을 전환시키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찰력이에요. 그 안에 카피도 있고 인간의 감수성도 있고 자기를 내면을 들여다보는 모든 게 있죠. 하여간 저는 관찰하는 것, 습관적으로 가지실 것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의 가치요? 도덕 같은 건데 저는 이 디지털 시대가 SNS의 시대잖아요. 그것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다 나쁜 건 아니죠. 정보의 공유라든지 합리적 개방 사회를 주고 뭐 이런 것들 좋은 점이 있는데 이 SNS가 연대와 결속하는 문명의 이기로 지금 쓰여지고 있느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편향성을 부추기는 역할도 굉장히 담당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균형 감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저는 연대와 결속하는 것. 제가 집이 녹번동인데 거기 혁신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불우아동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우리랑 똑같이 생겼는데 가슴 안에 아픈 게 있어요. 저한테 요청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만드는지. 저는 말하기, 글쓰기,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법, 글 쓰는 법 또는 뭐 이런저런 거를 학교에서 또는 대행사에 있으면서 또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니까 제가 그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인간이 서로 외롭지 않으려면 연대와 결속의 맛, 묘미, 나노사회라 그러잖아요 지금.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하여간 연대와 결속을 꿈꿉니다. 제가 다리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그래서 한 거고요. 제가 되고 싶은 사람, 제가 어떤 한 친구를 만나는데 락커입니다. 락커. 이 젊은 친구가 저한테 요즘의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이기주의인 것 같아요 라고 실토했어요. 저는 뭐니 해도 이기주의로 만들어버린 환경이 있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기주의냐 이전보다, 그러면 저는 그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스스로 실토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헤비메탈 들어와서 젊은 친구랑 같이 어울려주고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아저씨는 아저씨라고 불러요. 길거리의 히치하이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랬어요. 학생들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불신의 사회 맞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왜 어른입니까? 끌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손을 흔들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그 히치하이커라고 생각하시면 그 아저씨는 차를 대주셔야죠. 조직은 전체 성과를 원합니다. 개인기를 너무 발휘하다가 이기주의를 보면 잘립니다. 왜냐하면 전체 성과를 중시하니까. 전체 성과를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헛똑똑이가 아니고 뭔가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학생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나 뭐 영어 봤어요, 뭐 상을 뭘 봤어요, 유럽을 뭘 어딜 갔어요, 수없이 많이 하죠. 승부는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들의 잠재력입니다. 남들이 잘했을 때 손바닥으로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고 그랬는데 현실적인 힘, 현장의 힘, 실용의 힘, 제가 뭐 배운 게 마케팅, 광고 이런 거니까요. 그런 사람이 돼서 성균관대 학생들 실전력을 길러주는 그런 교수가 되고 싶어요.